네, 이어서 인생 2막의 안전판 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하나가 남았죠? 네, 주택연금이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모시고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유난히 큽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클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신 분들이 36%나 되고요. 네. 또 알고 있다고 해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개념과 현황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예, 그 주택연금은 간단히 말해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네.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융 상품의 하나입니다. 네. 이제 그 국가가 보증하는 아주 안전한 상품이고요. 네. 구조를 간단히 더 들여다보면은 가입자,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죠. 네.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증을 근거로 해서 금융기관이 그 주택 보유자, 가입자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죠.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어떤 80% 정도가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주택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상태에서는 아주 유력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가 있죠. 이거하고 이제 또 비슷한 구조가 있는 게요. 네. 농지연금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농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연금을 지급받는 이 주택연금하고 비슷한 구조를 또 농지연금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에는요, 좀 네. 되게 합리적인 연금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가입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역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고요. 연금액이 기대에 못 미쳐서, 그리고 자녀가 싫어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꽤 많았어요. 네. 네, 자녀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주고 싶은 그런 그 부모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우재력 소장님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나라는 노후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노후 자금 중에 한 50% 정도만 갖고 있다라는 게 한 보편적인 결과인데요. 네. 그래서 나머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이 주택연금이거든요. 그 거부감을 버리고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제가 강연할 때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면 100명 중 한 서너 명이 손들 정도로 거부감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반대로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의 경우는요. 네. 자녀들에게 생활비 도움을 받지 않고 싶어서라고 대답한 분들이 95%로 압도적이었어요. 엄청나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입 조건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연령 기준으로 하면은 부부 두 분 다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부 간에 뭐 연령 격차가 꽤 나면은 좀 나이가 적으신 분이 60세 도달할 때까지는 네. 그 이전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60세 부부 모두 이상이어야 되고 네. 또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입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가입한 이후에도 그 주택에서 거주를 계속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이사까지 못 가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새 집을 마련하고 이 집을 팔면은 네. 그 마련된 새 집을 담보로 변경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 주택연금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실시 이후에 가입자 현황이 한 14,000명 정도가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고요. 평균 연령은 72세, 그리고 평균 연금 매월
그 수령받는 연금 금액은 103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종신 지급 방식인데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종신토록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연금만 지급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정액 연금뿐만 아니라 목돈이 필요로 되는 시점들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자녀 교육비가 필요하다든가 뭐 그런 등등의 그 목돈 수요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체 금액의 50% 한도는 그 목돈으로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절반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요. 네. 그걸 이제 종신 혼합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이 지급 유형으로는 또 한 네 가지가 또 나눠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연금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금액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네. 제일 간단한 거는 정액형이고요. 네. 그러니까 종신토록 똑같은 금액이 매달 지급이 되죠. 그리고 증가형 내지는 이제 감소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증가형의 경우에 3%씩 금액이 올라가죠. 반대로 감소형은 3%씩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전후 후박형이라고 그래서 네. 초기 10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1년 차 이후 종신까지는 그 지난 10년 동안 받았던 금액의 70%를 지급받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매달 받은 금액은 또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뭐 집값하고 나이 문제죠, 결국은. 그 집값이 고가면은 연금 금액이 뭐 늘어날 테고요. 그리고 연령도 고령이면은 이 기대 여명이 줄어드는 관계 때문에 연금 지급액은 오히려 많아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집값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은 그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아니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거기에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집값을 산정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 원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부부의 경우 적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세에 도달해서 3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종신 정액으로 지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69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5억 원짜리 집의 경우에는 115만 원을 받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좀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 즉시연금을 5억 원을 가입을 하면은 한 190만 원 정도 내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11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적은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주택연금은 연금도 받으면서 거주 비용이 하나도 안 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거주 비용까지 합치고 또 이런 배우자까지 보장이 되고 국가 보증이다 뭐 이런 측면 등등을 다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품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요. 아주 복잡한 절차 없이 나이하고 집값만 입력하게 되면은 매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봤는데요. 만 60세에 3억 원의 집을 보유한 경우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월 지급금이 69만 1,92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요즘 그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네. 연세가 점점 늘어나고 뭐 100세 넘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100세 넘어서 장수해도 추가로 뭐 돈 더 내거나 비용 부담이 없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실수록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서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뭐 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지급받고서 끝나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이익이군요. 그럼 이제 장수 리스크 관리에도 좀 탁월한 연금인 것 같은데 이 가입 후에 또 집값이 오르거나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령액도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변하지 않고 수령액은 애초에 연금 계약할 당시에 결정된 금액으로 그대로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금 금액이 지급이 되다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다행스럽게. 근데 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 청산에서 그 차액이 상속인한테 돌아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금 금액은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10년, 20년, 30년 되는 긴 기간 동안 받는 금액인데 그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물가가 연동이 안 되니까 사실 나중에 구매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지급 유형 중에 증가형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년 3%씩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물가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부동산 거품이 많이 빠지는 중이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또 주택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연금 효력이 승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연금보다 또 이게 좀 장점이 있는 건데요. 네. 그 금액 그대로 그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종신토록 받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유족연금이 원래 연금 금액의 60% 정도로 깎여서 지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보통 연금을 생각을 하면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 이 주택연금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예,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택연금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 그리고 연금 산정 이자율, 그리고 생명표, 이제 기대여명이 얼마나 되느냐. 네. 그런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이 세 가지 변수의 최근 4, 5년 정도의 흐름이 모두 다 연금 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연금 개시 이후로 작년에 처음 한번 그 연금 금액의 지급 금액의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네. 올 2월 달에도 다시 한 차례 떨어졌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네. 확연히 아실 수 있는데 네.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3억 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60세 연령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년엔 72만 원이었었는데 네. 69만 1천 원으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70세의 경우는 103만 9천 원에서 100만 6천 원, 3만 3천 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5억 원짜리 기준으로 하면은 각각 4만 7천 원, 5만 5천 원 이렇게 연금 금액이 월 단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다시 이런 산정표가 재조정이 된다고 한다라면은 네.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지급 금액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조기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요. 네.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또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인 것 같았는데요. 네. 우 소장님, 이 주택연금 활용 관련해서 조언할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 연금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 국민연금 조금 받고 계시니까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겠다 하면서 용돈 타 쓰지 마시고요. 주택연금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이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쳐서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제가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주택연금에 관한 조언과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